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우리는 휴장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 주식시장은 현재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경제 뉴스 깔끔하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10분 내로 끝내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은 현재 0.4%씩 상승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럽도 현재 1.3% 상승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힘에 힘입어 니케이도 1.1%나 상승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내일 1% 넘게, 오늘 저녁 미국장에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2%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항제철소 3구로 정상 가동. 자, 걱정이 많았죠. 이거 한번 멈추면 몇 개월 동안 돌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0일에 3구로를 정상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2구로와 4구로도 이제 정상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걱정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반 정도는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자연재해로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저 기리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몰빵 투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몇몇 기르분들이 저 기리시 투자하는 거 보면 조금 백화점식 매매 아니겠습니까? 좀 너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종목을 2개, 3개로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정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를 때 확실하게 올라야지 우리가 큰 수익을 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큰 자산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 기리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달 전에 저 기리시 갑자기 신들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 달 뒤에 태풍이 와가지고 포스코가 장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기리시 맛이 갔구나 라고 말하며 구독자분들이 한 반은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몰빵 투자가 맞나?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계란은 다른 곳에 나눠 담아라, 이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지난달에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이 1089억 원으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나 돌려줄 돈 없어요, 해제세요 라고 말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겠죠. 그것도 한 달 동안요. 그래서 이게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영향이 뭔가 봤더니 일단 집값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같은 비율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전세금이 비싸니까 이렇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총액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기는 조금은 너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서 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악성 임대인은 3건 이상 대위 변제를 직접 해도 연락이 두절되는, 그러니까 상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착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그냥 들죠. 이제 전세를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금이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일 확률이 꽤나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지 못한다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중요시 다뤄서 여기에 관련된 특별법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옐런 유가 다시 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말에 다시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동시에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예시는 러시아 석유 상한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중간 선거까지는 유가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이후 중간 선거 이후에는 갑자기 또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또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 걱정이 나올 수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둔화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습니다. 에너지주를 관심 가지라는 소린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나타나며 에너지 관련주들이 고전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그렇다고 막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90달러 근처에서 머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참고로 이 수치는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주가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달러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최소한 몇 년은 가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유가가 다시 오른다는 이유는 연말에 자연스럽게
석유,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에너지 관련주 만약에 조금 빠진다면은 그때 우리가 또 줍줍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주가 급락기에는 배당주.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저가 매수보다는 배당주가 당연히 매력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 또 코앞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찬바람 불 때 배당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 들어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배당이 8에서 9%가 되는 고배당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고배당주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9.7%, DGB 금융지주 9.6%, JB 금융지주 9.6%, 우리금융지주 9.6%, 하나금융지주 8.7%, 기업은행 8.6%, KB금융 7.1%, 신한지주 7.1% 이렇게 은행이 상위권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고배당이 무조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SO일 8.0%, 삼성카드 7.6%, 한국가스공사 7.1%, HD현대 7.1%, GS 6.5%, HMM 6.2% 이러한 기업들을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밑에 기업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배당주 안에서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 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을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에너지주를 관심있게 보라는 그 뉴스랑 그 다음에 이 배당글을 봤을 때 SOL, 한국가스공사, GS 이런 기업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KB리츠가 옵니다. 자, 고배당주 하면은 또 리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리츠는 배당이 무려 8%에 육박하고요. 공모가 5천원 기준 8%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츠는 벨기에 건물, 영국 건물 2개에 투자하는 리츠이며 설령 우리가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또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리츠 가격이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빠진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라서 미래에는 또 언젠가는 오른다 이러한 마인드와 함께 배당을 한 8%씩 받아 챙긴다면은 이 전략도 매우 쏠쏠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환율 수혜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식이 떨어지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어떤 게 수혜를 볼지 고민하는 것도 투자자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해답이 뭔가 봤더니 지난번에는 바이오주를 관심있게 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조선주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수주가 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때문에 하반기에 환율 효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도 IRA 법안 때문에 골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에도 환율 효과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특히 조선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태풍 다행히도 슉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3호 무르복이란 친구가 또 올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발생도 안 한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16일날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요 녀석이 지금 현재 한국으로 오지 않겠나 이러한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뉴스가 많은 거는 아마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아직까지 발생도 안 한 태풍을 예측할 수 있다니 진짜 과학기술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나 지난번에도 예상이 틀렸다시피 이번에도 틀릴 수밖에 없겠죠. 한국을 비껴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소멸이 되거나 깔끔하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증시를 딱 내일부터 열리는데 중요한 뉴스가 뭘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이제 미국의 CPI가 사실상 가장 큰 뉴스이며 그리고 다음 주에 20일, 21일 이때 열리는 FOMC가 마지막 하락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내일 CPI가 안정된 모습을 보면은 갑자기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하지만 FOMC가 당장 다음 주라서 안정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고로 다음 주 FOMC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와 중소형주 위주 그러니까 이제 섹터별로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때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확진자가 36,938명 늘어서 누적 숫자가 무려 2,400만. 야, 진짜 많이 걸리긴 걸렸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왼쪽에 보시다시피 쭉쭉쭉 떨어지는 차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추석 기간에는 추석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더 적긴 했지만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1000명대가 되는 모습 올해 안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엔터주가 중요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블랙핑크의 컴백이 있기 때문이죠. 과연 엔터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봐야 되며 참고로
참고로 유한타증권은 엔터 업종 최선호주로 JYP 그리고 YG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1년간 실적 가시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돈을 잘 벌려면 결국은 이제 앨범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규모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나 봤더니 3분기 YG는 블랙핑크 그리고 JYP는 엠믹스, 4분기 JYP는 스트레이키즈, 있지 그리고 YG는 트레저, 이러한 가수들의 앨범 발매가 예상되며 내년 상반기 대규모 글로벌 투어는 JYP는 스트레이키즈와 그 다음에 YG는 블랙핑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조금 관심있게 보자라는 게 유한타증권의 뷰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은 스타벅스가 약해요. 오늘 진짜 빨리 끝나네요. 최근 고물가 때문에 커피 시장이 혼조세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이러한 비싼 카페 어플 이용자 수는 줄고 있으며 그 반면 메가커피 등 싼 카페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자면 17.4% 정도, 대형 카페는 앱 사용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반면 메가커피와 컴포즈 이러한 커피들은 각각 40%, 50%씩 앱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금액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싼 거를 찾아다니는 소비자가 많다고 볼 수 있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플렉스라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짠테크로 바뀌는 걸 봤을 때 경제는 항상 급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제 공부를 해야겠죠. 자, 오늘 공부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